저의 10년 전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비참하죠.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나면. 뭐 요새 흔히 말한 그 수저 색깔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오잖아요. 뭐 금수저니 흑수저니 은수저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또 딴 이야기로 잠깐 새는데,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라왔어요. 평범하게. 그리고 나서 사회 초년생으로 딱 들어와서 뭐 이것저것 해서 월급을 모인 걸 가지고 처음 주식 투자를 딱 했는데 초심자의 행운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산 종목이 그때 상한가가 15%였는데 한 40%까지 먹었어요. 500만원을 가지고 한 700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매매를 하는데, 그 초심자의 행운이 여러 번 올까요? 안 오죠. 안 오죠. 700만원이 영원히 되는데 딱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뭐 제 기준은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깡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500만원을 처음에 넣었을 때 나 이거 깡통 찰 생각으로 넣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게 없어도 뭐 큰 타격이 없었던 시절이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500만원을 잃고 나서 뭐 이것도 봐보고 저것도 이제 봐보고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지 하고 3천만원을 가지고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앞에서 한두 번 벌고 다른 종목으로 한두 번 버는데 자꾸 마이너스 된 애들이 생겨요. 근데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손실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가장 큰 문제. 나중에 보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중이 많아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평범한 그런 집안에서 뭐 이렇게 뭐 지원도 좀 뭐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받았었고, 뭐 학원도 좀 다녔었고, 뭐 이것도 좀 해봤었고, 그렇게 뭐 평범하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제 돈이 한순간에 확 줄어드니까 엄청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저처럼 진짜 여유자금, 그러니까 본인이 모은 자금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빚을 내서 하시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죠? 이런 사람보다 얼마나 더, 저 같은 사람보다 얼마나 더 예민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민감하고 더 관심을 쏟고 있는지 저는 안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때 종목 상담을 요청을 하지만 제가 종목 상담을 바로바로 해드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게으름과는 좀 다른 컨셉인데 뭐냐면, 제가 제일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가 종목 상담이에요. 제가 제일 하기 싫은 업무 중에 하나가 종목 상담이에요. 근데 이게 왜 싫으냐면, 여러분들한테 이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게 싫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어떠한 기업에 대해서 매수한 비중과 매수한 가격대를 딱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 현재가를 보고 계산이 딱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저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내가 지금 이분한테 혹은 이 가족분한테, 이 회원분한테 정리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많게는 몇백, 진짜 더 많게는 몇천, 뭐 단돈 몇만 원이라도 손실인데, 이거를 내가 말할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말해도 괜찮을까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전 되게 많이 해요. 이런 고민을.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갑자기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도 제가 손절을 되게 잘하는 투자자처럼 보이겠지만 저도 사실 뭐 지금은 아니지만 손절을 잘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강구를 했던 게 뭐냐면 나 손절하기엔 정말 힘들어. 그러면 비중 조절을 잘 해야지 라고 제가 마음을 먹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마음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책에서 나오는 강의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저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시중에서 보기 어려운, 실질적으로 제가 정말 이 투자를 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미처 지나간, 그러니까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추가 매수의 방법도 시중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투자자로서 살아남기 위한 그 많은 방법, 개발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법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은 얘가 이런 방법을 좋아하고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이건 아니야, 이게 아니고 그래? 너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한번 들어보고 정말로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나도 고려해 볼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해요. 아셨죠? 자, 그러면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첫 번째로는 이제 이거죠. 멘탈입니다. 멘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처음부터 매매에 임하게 되면 사실 1차에 많이 못 사는 현상이 많이 발생이 돼요. 나는 이 종목을 두 번에 나눠서 사야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1차 매수에 많이 못 사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흔히 이야기하는 먹을 때 조금 먹고 이럴 때 왕창 있는 그런 계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이 멘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난 밀려도 되지만 1차 비중을 두 번에 나눠서 살 땐 사더라도 2차 매수를 할 때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정해진,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는 위치에서만 매수를 해야지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딱 사서 바로 가면 좋지만 조정을 받으면 이제는 아무리 이제 매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략을 가지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밀리게 되면 그 기준이 자꾸 깨지려고 그래요. 여기서 더 살까? 여기서 더 사면 이거 진짜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잠시 좀 묻어두자,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자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멘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멘탈. 어떤 멘탈? 내가 생각했던, 내가 어떠한 전문가한테 배웠던, 그리고 또 내가 개발한 추매 타이밍이 오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추매도 어떠한 의미 없는 매수도 없다 라고 심리적으로 좀 여러분들의 그 멘탈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1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1번. 자, 그럼 2번 뭐냐? 추세의 중요성. 이게 뭐냐면, 주식은 방향성이 딱 두 개가 있죠. 세 개가 있을 수 있겠군요. 내려가는 놈, 옆으로 가는 놈, 위로 가는 놈. 이 방향성을
조금은 어려운 말로 추세라는 단어를 좀 쓰죠. 우상향 추세다 그러면 뭐예요? 오른쪽 위로, 그죠? 그러니까 올라간다. 우하향 추세면 오른쪽 아래로, 즉 아래로 조정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의 종목이 그냥 종목이 아니죠. 물린 종목이 지금 상승하는 추세인지 혹은 하락하는 추세인지, 그것을 객관적인 눈으로 제3자 입장에서 봐야 할 그런 멘탈이 중요하다. 어떤 이야기냐면, 자, 아무 종목이나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매수가가 여기에요. 지금 조정 받았어요. 지금 여기서 추매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추매를 해야 된다 1번, 추매하면 안 된다 2번. 왜 2번일까요? 왜? 그쵸. 아직 이게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어때요? 아직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이 내려가는 추세 안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하방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더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더 높다. 자, 그럼 반대로 내가 매수를 이때 했어요. 이때. 근데 차트가 딱 요때 요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추매를 해야 되는 걸까요? 말아야 되는 걸까요? 추매해야 된다 1번, 하면 안 된다 2번. SPG님이 잘하시네. 지연님도, 용환님도, 네이시아님, 에이미님, 달치아빠님도. 자, 왜일까요? 왜일까요? 확연히 얘는 추세가 살아있죠. 확연히 추세가 제가 이제 많이들 이제 여쭤보시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문의가 와서 이미 쳐놨어요. 이미 쳐놨는데 지금 삼성전자 많이 매수하신 분들이 얼마 가격대인지 아세요? 5만원에서 5만 2천원 가격대가 제일 많아요. 요 가격대. 요 가격대야. 제가 그 광복절 이전에 만나신 분들한테 삼성전자 5만원 부근에 매수하신 분들 동일한 비중만큼 매수할 수 있으면 이 4만 5천원, 4만 6천원 부근대에 매수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4만 8천원대에 우리는 탈출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아니 여기서 물렸는데
여기서 사서 물렸는데 여기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왜 여기서 이제 추매를 얘기한 거야? 왜 그럴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왜 그럴까요? 자, 수첩 혹은 핸드폰에 이 삼성전자 이 사진은 이 삼성전자를 딱 메모를 해 놓으세요. 조금 이따 강의를 듣고 이 삼성전자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이제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래 너 이렇게 막 썰 이빨 푸는데 여러 이야기 하는데 한번 가장 중요한 방법을 한번 얘기해봐. 바로 5일선과 21선에 집중을 해야 된다. 용환님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5일선과 21선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HTS에는 이평선이 일반적으로 5, 10, 20, 60, 120 이평선이 있어요. 이 50, 20은 5, 10, 20 이평선은 단기 이동평균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죠. 그리고 60과 120은 중장기 이동평균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자, 근데 이게 뭐냐면 5일선과 21선의 추세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5일 동안 종가 가격의 평균을 의미하고 21선은 20일 동안 종가 가격의 평균을 의미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단기 추세가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냐를 뜻하는 이야기. 그럼 5일선과 21선이 올바르게 가면 어떤 모양이 보이냐면요, 이게 5일선이에요. 5일선이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면 이런 방향으로 흘러요. 그럼 21선이 어떻게 또 흘러갔냐면요, 21선도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문제는 위치예요. 위치 어떤 이야기냐면 이 5일선이 무조건 21선 위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자, 최근에 상승폭 이 이야기 이해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강한 모습이 뭐예요? 강한 차트가 뭐예요? 이런 시장에서도 한번 볼까요? 일단은 제가 이 이평선들을 좀 지어 볼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이것도 하나 지어 봤고요. 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5일선과 21선만 좀 확대를 해볼게요. 5일선이 저는 이 분홍색이고요. 21선이 이 노란색인데, 요거 두 개만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딱 확대를 해보면 최근에 추세가 살아있던 거를 한번 볼까요? 뭐가 있었죠? 이 서울옥션도 최근에 너무 많이 꺾였는데, 일단 한번 요걸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상승을 하니까 얘는 어때요? 노란색이 21선, 이 빨간색이 5일선인데 어때요? 제가 그려둔 것과 일치하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단기적으로 아직 5일